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어제부터 쿠팡의 뉴욕 증시 보도를 쏟아내고 있네요.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첫 거래에서 63.50달러의 거래를 시작했고 회사 가치가 단숨에 1,14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한국 상장회사 해외 단독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ITC에 잇따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텍사스 이발부드 와이어리스와 에릭슨이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ITC에 따르면 특정 LTE 호환 셀 눌러 통신 장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발부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함께 관세법 337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발부드 와이어리스는 특허 소송으로 기업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이라고 합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 정전 복구에 3주가 지났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오스틴 공장은 삼성 반도체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해 하루에 1,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중단 장기화로 SSD에 심각한 부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4월까지 공장 재가동이 안 되면 삼성은 스토리지 사업에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램드 시장의 약 28%를 차지하는데 삼성의 컨트롤러 생산량이 75% 감소하면 SSD의 가격이 상승하고 고객이 다른 대안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투자한 인도 승차 공유업체인 올라의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캐피탈 퀘스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로 실적이 95% 감소 후 기업 가치가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뱅가드가 몇 달 전에 폐쇄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주식 가치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가 전염병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면서 올라는 축제 시즌 동안 주요 도시에서 거의 100% 회복을 보고했으며 수요 급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올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참조할 사항이네요. 현대차가 지난해 9월 화재 위험에 대한 SUV 투싼 50만 대를 리콜한 후 일부 운전자는 수리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한 부분은 리콜 통지서에서 지시한 대로 집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하여 소화기도 샀다고 합니다. 2달을 기다린 후 그들은 현대차에 대해 행동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a major problem, and you're telling me you can't fix it. The Campbells park their 2020 Tucson outside as instructed in the recall notice. 포스코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고급 강판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정치인이 개입해 현지 근로자들의 고용 우선권 부여, 임시직 임금 인상, 정직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급망에도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미얀마 시위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중국 업체가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을 파손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포스코시의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와 가스가 미얀마로 수송하는 병렬 육상 파이프라인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가스 판매로 연간 약 10억 달러를 벌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인도 비사카파트남 제철소의 노조가 포스코와의 일관 제철소에 합작 양해각서가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 철도국에 납품한 기관차 10대를 계약한 모델과 다른 발전기 TA09을 납품했습니다. 계약 변경 이유 등의 조사가 끝나면 현대로템이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베트남 노이과이 공항에서 한국에서 밀수된 의약품, 식품 보조제, 화장품 등 1877점이 적발되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에뛰드 하우스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9년 만에 중국 내 전 매장을 폐업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류 퇴색과 중국 화장품의 급부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화장품의 신제품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눈길을 끌지 못한다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해결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달 초 이 판결이 바이든의 친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는 바이든이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을 사용하여 결정을 뒤집지 않으면 조지아에서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서 12인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2단계 프로젝트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중반에 가동되며 월 13만 정의 웨이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삼성의 전세계 유사 웨이프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삼성 시안 프로젝트는 중국 전자산업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비디오 표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노키아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5G의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된 3,500개 이상의 특허군을 포함하여 약 2만 개의 특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라이벌 에릭슨이 로열티 지불과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에서 삼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후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델리 공과대학에 혁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컴퓨터 비전과 같은 최첨단 기술 영역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도메인에 대한 DTU 학생 및 교수 진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LG전자 오스트리아가 지식으로 오스트리아와 LG 서마브이 공기 히트 펌프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후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LG는 기존의 프랑스, 체코, 독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45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미국 공장을 신축합니다. 이번 투자로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이 70기가와트시 추가되고 일자리 4,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LG는 또한 이달 말 발표될 테네시에 20억 달러가 넘는 두 번째 합작 투자 셀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GM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LG GM-JV 공장이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에서 거의 완공 전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육군이 화력과 대정차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차기 V12R 8x8 221대를 입찰 공고했습니다. 한화 등 방산업체들이 제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관계자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8x8 V12R이 VBR-9 카스카베오를 보완한 다음 약 15년 내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디스클로저였습니다.